예, 안녕하십니까. 법학박사 유병태 법무사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유튜브에서 유병태 민법을 해서 검색을 하시면, 아래 이런 내용이 뜨는데, 여기에 보시면, 공인중개사 무료 인강, 공인 나눔,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가지고, 2016년도 공인중개사 대비 강의용입니다. 요때 촬영을 해놓은 걸 학원 뭐 하시는 분이 올려놓으시는 것 같은데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올려놓으신 거. 근데 뭐 이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올라 있습니다. 올라 있는데 알아듣기 힘든 게 아니고 이것도 못 알아듣지.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걸 활용하셔가지고 가능하면은 공인중개사용으로 올라 있는 강의가 꽤 되는데 그거를 먼저 한번 다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6년도에 했지만 법이 바뀐 건 없습니다. 물론 디테일한 부분에서 판례가 몇 군데 바뀐 것이 있지만 그거는 최신 교재로 확인하고 뭐 최신 교재로 확인하더라도 또 해가 바뀌면 또 새로운 판례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는 거기에 연연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 권리건 바뀐 것이 없고 법 원리를 터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유튜브에서 이렇게 찾아들려 하면은 38강 뭐 40강 이렇게 되는데 이걸 순서대로 찾기가 좀 곤란하니까 다음에 와서 유병태 민법 해가지고 검색을 하면은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뜨는데 다음 카페와 관련된 것이 뜹니다. 정확하게 다음 카페의 이름은 법학박사 유병태 법무사의 민법 및 등기법 완전 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오면은 약간 저 한쪽에 있는데 여기에 정회원 신청방이 있습니다. 요걸 클릭하시고 여기에 정회원 신청한다라는 요런 문구를 남겨놓으면 제가 확인해 가지고 승급을 합니다. 그러면 다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오시면 2016년 민법 무료 강의하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1강부터 순서대로 들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여기서 1강부터 해서 순서대로 들을 수 있도록 다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활용을 하십시오. 어떤 유튜브에 올라있는 공인중개사용 민법이다라고 올려있어가지고 내 강의를 무시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게 결국에 사법시험용 강의입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민법이면 같은 민법이지 뭐 중개사 민법, 사법시험 민법, 변호사 민법, 법무사 민법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요 강의가 끝나고 난 뒤에 한강은 요거는 한강만 옛날 사법시험 민법보다 현재 공인중개사 민법이 훨씬 까다로운 걸로 보입니다.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민법보다 어떤 때는 공인중개사 민법이 더 어렵게 나오는 해도 있죠. 그래야 난리 난 적도 있는데, 어떤 한 개를 따지고 보면은 사법시험 민법이나 법무사 민법이나 행정사 민법, 변호사 민법이 공인중개사 민법보다 쉬운 문제가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난이도가 당연히 또 좀 차이가 있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튜브에 있는 유병태 민법 공인중개사용으로 올라 있는 그거는 민법을 하는 사람이라면, 민법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머릿속에 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를 안 합니다. 그 정도 하고 오늘은 정민 물권법 신탁법 교재 5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 부동산 물권에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부, 권리지권, 양도담보권, 가등기 담보권 등이 있는 바, 이들 부동산 물권도
법률행위 또는 법률규정에 의해서 변동된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써놨습니다. 부동산 물건에 뭐가 있는가 그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 물건들이 어떤 것인 줄 알면 그것이 부동산에 대한 물건인 줄 알 수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동산에 대한 물건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해가 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외워서 하는 거 아닙니다.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건의 변동, 제186조의 의미,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건 변동의 요건은 물건행위와 등기, 이 등기는 성립 요건 또는 효력 요건 또는 별개의 요건으로서 작용하는데, 이때의 물건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민법 총칙에서 설명되는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할 것이며, 물건행위 중에 물권적 합의, 즉 물권계약, 즉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합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저당권부 권리질권의 설정 또는 이런 것들의 이전의 합의인 경우에 계약법 총론에서 설명되는 계약의 청약과 승낙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법률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의 부동산의 인도는 그 물권 변동의 요건이 아니다라는 거, 등기가 요건인 거죠. 매매하고 등기는 넘겨놓지만 종전 소유자가 합의로 계속 점유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게 전세권자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지상권자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차인으로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권자로서. 참고로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의 등기는 성립요건 또는 효력요건이다. 물권행위에 의하지 않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에서의 등기는 처분요건이다. 물론 법률 규정에 의한 것 중 점유시효 취득에 있어의 등기는 점유시효 취득의 효력 발생 요건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대항 요건인 등기도 있다. 임차권 등기, 신탁 등기, 환매권 등기, 특약 및 임의적 기회사항에 관한 등기, 이런 것들도 외우는 거 아닙니다.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보시라고 정리해 놓은 것이지 외우라고 여기에 나눈 거 아닙니다. 공부를 하고 난 뒤에 뭐 내 교과서 안에 있는 표들은 그렇지, 이렇게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자리를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정리 잘해놨는데 이거 외우자 이러다가는 민법 공부 그냥 작살나는 겁니다. 법률에 의한 20톤 이상의 선박 등록은 대항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 소형 선박 소유권, 법률에 의한 득실 변경은 효력 요건이다. 채권 담보권 등기는 대항요건인 등기이고, 동산 담보권 등기는 성립요건 또는 효력요건인 등기가 된다. 자동차 소유권의 법률행위에 의한 득실 변경 등록은 효력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 확인하시는 거고, 제186조의 적용 범위, 즉 법률행위에 의해서 변동될 수 있는 부동산 물건에 대한 것이죠. 즉 점유권, 유치권을 제외한 그 밖에 민법이 인정하는 부동산 물건, 즉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저당권부 권리질권의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건에 관하여 적용된다라는 것. 즉 매매, 교환, 증여, 대물 변제 등에 의한 부동산 물건의 취득 등이나 제한물권 설정 행위에 의한 용익물건이나 저당권, 저당권부 권리질권 등의 취득 등에 대해서 적용된다. 또한 당연히 가등기 담보권이나 부동산 양도 담보권에도 적용된다. 가등기 담보권을 특수한 저당권의 일종이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소유권 포기는 물권적 단독행위인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사유이므로 등기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견해 대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등기를 갖추지 못한 부동산 양수인의 법적 지위, 부동산 매매에 있어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고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으면서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보유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경우에 그 매수인의 지위가 문제된다. 일단 등기하기 전에는 점유를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 못하죠. 왜? 법률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물권적 기대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하는 견해가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물권적 합의가 있고 취득자가 대금을 완납하였다면 등기 서류가 교부되어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인정되는 권리로서 그 실질은 물권에 가까우므로 그 자체를 처분할 수 있고 압류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인정 여부에 대해서 사회 일반의 법의식에 충실하고 중간 생략 등기의 설명이 용이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는 견해가 있지만 우리 민법이 취하고 있는 성립 요건주의의 어긋남으로 이를 부정하는 견해가 현재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라는 거. 미등기 양수인의 대외관계에 있어의 법적 지위, 미등기 양수인의 소유권 주장은 불가능하다. 법률 행위에서 부동산 물건이 변동되려고 하면 등기가 있어야 된다 했으니까 등기 없다면, 즉 형식주를 취하고 있는 민법 하에서 물권적 합의가 있어도 등기가 없으면 돈을 다 주었다 하더라도 점유를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등기를 갖추지 못했다면 부동산 물권 변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양도인이 여전히 법률상 소유자이다. 즉 미등기 매수인에 대해서는 관습상 소유권 개념도 인정하지 않는다. 앞에서 보고 왔습니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 인등기를 격려받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상태의 건물 양수인에게 소유권이 주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여지도 없고,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 인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는 그 건물의 불법 점거자에 대해서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에 의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으니까. 이 사람은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자 즉 지위에 있고, 따라서 매도인을 대위해서 배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본건과 관련해서 물론 점유를 넘겨받았다면 점유권에 의한 어떤 방해 배제 등을 청구할 수는 있겠죠. 따라서 미등기 양수인이 소유권에 의한 방해 배제 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며 양도인이 배제 청구를 대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며, 양도인에 대한 강제 집행 시에 제3자 이의소를 제기하지 못하고 양도인이 파산하더라도 자신에게 환치권이 없다. 즉 소유권 인정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다만 판례는 미등기 건물을 점유하여 양수하여 점유하고 있거나 등기된 건물을 양수하여 미등기인 채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들을 건물에 대한 사실상 법률상 처분할 수 있는 자로는 인정하고, 따라서 건물 철거 소송의 피고 적격은 인정한다고 하였다. 또 다른 측면에서 원고를 이때는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미등기 건물 매수인인 건물점자가 건물의 원시 취득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 소유자에게 불법 행위가 되고 있다면 그 유치권으로서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불법 행위자에게 유치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건물을 신축하여 원시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등기하지 않은 채 매수한 자가 일단 매도인으로부터 그 건물을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장차 적법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줄 의무와 그 건물에 대한 완전한 권리 행사를 하며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 점거자에 대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미등기 매수인으로서 적법한 소유 권원이 있는 원고는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명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적법한 점유 권한이 있다면 미등기 양수인은 점유자로서 보호된다. 미등기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부동산 점유자로서 점유보호 청구권 있고 선의 점유의 과실수집권 행사할 수 있다. 나아가 매매계약에 의해서 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그 과실을 수취한다. 즉 사용이익을 누리겠죠. 미등기 양수인의 대내관계에 있어 법적 지위, 매도인이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즉 매각되어 인도된 물건의 항변이라는 것이 로마법에 있는데 213조 단서 점유할 권리를 가짐으로 반을 거부할 수 있다. 즉 미등기 매수인의 점유는 매도인의 반환 청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다는 거. 미등기 양수인의 등기 청구권,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매도인에 대해서 목적 부동산 소유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 이 미등기 매수인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 당연히 채권적 청구권이겠죠. 등기 안 했으니까 아직 물권 취득하지 못했고 매매로 인해서 이런 등기 청구권 가지니까 채권적 청구권이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10년 소멸시효 대상이 된다. 근데 점유를 이전받았다면은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의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때 점유하던 미등기 매수인이 전매를 하여 최종 양수인에게 점유를 이전해 준 것은 더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때도 중간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 정도 하시고 밑에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55페이지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은, 즉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제187조의 의미, 상소,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이를 인정하는 이유는 승립 요건제를 채용한 결과로 생길 수 있는 법률관계의 공백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187조의 적용 범위. 187조는 물권의 취득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물권의 취득뿐만 아니라 변경이나 소멸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즉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예를 들어 놓은 것이 상속과 관련돼서 포괄승계. 비상속인의 사망으로 등기 없이 이미 상속은 개시되었고 이때 부동산 물권 변동이 일어난 시기는 비상속인이 사망하는 그 순간이라 포괄 유전과 회사의 합병은 법률행위이지만 권리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점에서 상속과 동일하므로 이때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있게 된다는 것. 상속재산의 부동산 분할 기속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확정되면 민법 187조에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 따른 등기 없이도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했던 상속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다만 민법 전공 15조 단서 내용과 입법 지시 등을 고려하면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쳤으나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제3자에 대해서는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 이 경우 제3자가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있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 변경 책임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공정징수, 공익사업을 위하여 국민의 특정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상 협의 취득과 재결 수용이 있는데, 재결 수용의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을 정지 조건으로 하여 수용기일에 물권 변동이 이렇게 된다는 것. 즉 재결 수용은 원시 취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토지 수용법에 의해서 수용 재결의 효과로서 수용에 의한 기업자의 토지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와 수용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한 승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하여 원시 취득하는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가 토지 수용법 규정에 의해서 부담하는 토지의 인도 의무에는 수용 목적물에 숨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이때는 하자 담보 책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토지 소유자는 수용 시기까지 수용되는 토지를 현존 상태로 기업자에게 인도할 의무를 질 뿐이라는 것. 재결 수용은 원시 취득이긴 하지만 실무상 이중 등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전 등기를 한다는 것. 시효 취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근데 물론 점유시효 취득의 경우에는 등기가 효력 요건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협의 취득은 매매와 유사한 승계 취득에 해당하므로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 취득한다. 공공사업자의 시행자가 토지 수용법에 의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것이 협의에 의한 취득이고 토지 수용법 규정에 의한 협의 성립의 확인이 없는 이상 그 취득 행위는 어디까지나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취득으로서 승계 취득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고 재결에 의한 취득과 같은 원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표를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 둔 것입니다. 그 정리는 유일하게 내 책에만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거니까. 그 정도 하시고 57페이지 있는 건 한번 읽어보시고 58페이지 판결의 확정으로 권리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형성 판결에 국한된다. 밑에 용어 정의 쪽에 보시면 형성 판결, 권리관계 변동을 일으키는 판결, 이행 판결, 실제법상 청구권에 대항하는 채무자에게 이행을 명하는 판결,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 그것만 가지고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예컨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는 공동신청인데 이행 판결을 받으면 판결 정보는 첨부해서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는 것. 확인 판결, 권리관계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판결. 그래서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판결은 형성 판결에 국한된다. 권리 변동을 형성시키는 판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형성 판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유물, 합유물 분할 판결, 사행위 취소 판결, 상속재산 분할 판결 등이 있다. 판례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화해조서나 일락조서가 작성된 경우에 그 내용이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형성에 관한 것일 때에는 그 화해조서나 포기 일락조서도 187조의 판결에 포함된다고 한다. 물론 법률행위에 기초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명하는 이행 판결, 부동산 소유권 확인 판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화해조서, 이행 청구에 대한 일락조서,
공유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을 하기로 하는 조정조서 등은 187조의 형성 판결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까지 있어야 된다는 것. 법률관계 변경 형성을 목적으로 한 형성소송인 청구 이의소는 집행권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당해 집행권의 원인이 된 실제보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형성 판결의 효력을 개인 사이의 합의로 창설할 수는 없다.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생기지 않는다는 것. 한편 재판상 화해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생기지만 그 기판력은 재판상 화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미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했다는 것. 경매 187조에서 말하는 경매는 공경매를 의미한다는 것. 사경매는 매매의 한 형태죠. 뭐 공경매도 뭐 결국에는 법원을 통한 매매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의 형태에 해당한다는 것. 여기서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 절차에 의한 경매와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있는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각각 그 특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이때 법률이란 본래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관습법도 포함하게 되는데 신축 건물에 의한 소유권의 원시 취득, 건물을 신축한과 동시에 건물의 요건과 갖춤과 동시에 등기 없이도 소유권 취득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공유 수면 매립 면허를 받아서 수면 매립을 하면은 그때 그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겠죠.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물 완성하면은 일단은 그 소유권 원시 취득하겠죠. 물론 허가 없이 건축 행위를 하더라도 어떤 원시 취득하기는 하겠지만 등기할 길이 이제 조금 좀 어려워지겠죠. 그 정도 가지고 뭐로마차 3번 한번 보실까요? 59페이지.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도급 계약에서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기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 건물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기속된다. 도급인이 기본적으로 시키는 사람, 도급 주는 사람, 수급인이 일을 맡은 사람이죠. 따라서 채무담보로 하여 채무자가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 건축 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하였다면 이는 완성된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법률행위에 의한 담보물권의 설정에 다름 아니므로 담보물권 설정이므로 완성된 건물 소유권은 일단 이를 건축한 채무자가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 목적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 일종의 양도담보가 되겠죠. 법정지상권 취득, 법이 요구하고 있는 요건 갖추면은 지상권 설정 등기 안 해도 지상권이 취득되는 것이죠. 그거는 전세권 쪽에 규정이 있고, 재단권 쪽에 규정이 있고, 가등기담보법에 규정이 있고, 임목법 쪽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마찬가지로 관습법상 분묘기지권, 법정저당권, 법정대위한 저당권 이전, 공동저당에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 특수지역권의 관습에 의한 취득,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 용익물권 존속기간 만료에 의한 소멸, 비담보 채권 소멸에 의한 저당권 소멸. 저당권 말소 소송도 꽤 자주 하는 편입니다. 비담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부정선행에 의해서 저당권도 소멸했기 때문에 건물 신축 악계 받고 건물이 멸실되면은 멸실된 게 아니도 건물 소유권은 소멸되는 거죠. 절대적 소멸. 분배동지 상환 완료에 의한 소유권 취득. 등기 없이도 상환, 대금 완납한 때 소유권 취득된다는 거. 그냥 쭉 읽어봤는데 이것들이 머릿속으로 뭐 이해만 되면 되는 것이지 외우는 거 아닙니다. 뭐 객관식에 나오더라도 이것들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인 줄 알면은 당연히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인 줄 알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쓸 수 있고 이해만 되면. 기속재산 불화에 의한 소유권 취득,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
환지 처분에 의한 권리 변동, 부합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전세권의 법정 갱신, 유치권에 있어 간이변제 충당권, 토지주사행에 의한 사정에 의한 소유권의 원시 취득, 민법 시행 전에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시행으로부터 6년 내에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으면은 법 조문에서 그 소유권 상실한다. 이는 구 일반 농지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토지 대장상의 소유자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최종적으로는 등기까지 해야 된다는 거. 왜냐면은 그 국법 시대에는 그 의사주의, 일본법 관련돼서 의사주의 그 등기 없이도 당사자 의사만으로 소유권이 취득된다. 그런데 우리 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부동산 물건이 변동되려고 하면 등기해라 했는데, 그래서 국법에 의해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신법에 따른 등기를 신법 시행으로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그 소유권 일단 상실시킨다라는 거. 그 경과 관련된 내용이 도표안에 있고, 법상 각종의 제3자 보호 규정에 의한 제3자의 권리 취득도 그 보호 규정인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취득이 될 것이다라는 것. 오늘 상당히 양이 많아졌네요. 중간에 자르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 구입과 관련되는 것은 010-3661-0407로 문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